21세기는 바야흐로 커뮤니케이션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은 결국 말과 글일 것입니다. 말과 글로써 나를 표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말의 토대가 되는 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평소 글쓰기에 자신이 없었던 우리 멋진 님들, 지금부터 글 잘 쓰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지 나이스. 먼저 글의 중요성입니다. 글을 잘 쓰면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이 가장 와닿을 수 있게 제가 한 문장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좋은 성과를 낼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대입을 준비하는 고등학생,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 다 자기소개서를 쓰죠. 뿐만 아니라 직장에 입사한 후에도 보고서나 제안서를 깔끔하게 잘 쓰면 높은 점수, 고과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소중한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담아 감사와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책 읽기입니다. 아니, 그거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연하고 쉬운 것도 안 하면서 무언가를 잘하기를 바라신다면 도둑놈 심보가 아닐까요? 독서? 참 힘듭니다. 저도 압니다. 요즘같이 재밌는 영상과 OTT가 쏟아져 나오는 이런 시대에 책보다는 휴대폰으로 더 손이 가게 되죠. 하지만 하루에 한 페이지만, 5분만 책을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특히 종이책을 추천드립니다. 전자책도 정말 좋아요. 그런데 알림이 뜨거나 하면 집중도가 떨어질 수가 있고요. 눈도 나빠집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좋아하는 책으로 습관을 들이시길 추천합니다. 만화책도 괜찮고 소설책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뜻과 의미를 이해하면서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우선 종이책을 잡고 점점 시간을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빨리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뜻과 문맥을 이해하면서 읽어나가셔야 됩니다. 문해력과 독해력은 내가 이 글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길러지기 때문이죠. 내용이 복잡하고 이해가 잘 안 되면 펜으로 밑줄도 그어보시고 앞 챕터도 넘기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느리더라도 글을 이해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글과 친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종이신문입니다. 종이신문은 좀 심화 단계입니다. 인터넷 신문은 아닙니다. 종이신문입니다. 인터넷에는 가볍게 쓴 기사들이 많지만 종이신문은 수번의 검토와 수정을 거쳐서 정제되어 나온 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각 문단 핵심 내용 써보기입니다. 이건 제가 스피치 수업 시간에도 강조하는 부분이죠. 한 문단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이 문단에서 이 글쓴이가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를 적어보는 겁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 요지를 파악하려는 노력 속에서 독해력은 길러집니다. 그런 다음엔 마지막엔 꼭 전문, 리드를 읽어보십시오. 전문, 리드란 그 글의 첫 문단입니다. 일반적인 기사는 제목, 소제목, 전문,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문이란 그 글의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요약본은 결국 본문 각 문단들의 주제의 요약본입니다. 자신이 써본 소주제들과 전문을 비교해보며 잘 요약했는지 보십시오. 한 장 한 장 쌓이다 보면 언젠가 나도 모르게 글을 파악하는 힘이 길러져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일기입니다. 일기 또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손이 안 가죠. 그냥 처음에는 한 줄, 두 줄 정도만 써보세요. 오늘 있었던 일을 단순하게 키워드로 정리해도 좋고 간략하게 느낀 점을 한 두 줄 정도를 써봐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습관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기를 그렇게 잘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날 때마다 휴대폰에라도 민지나 일기와 날짜를 쓰고 그 순간 느꼈던 생각과 감정들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노트에 이렇게 민지나 일기라고 치면 쫙 나열이 돼 있는데 그걸 보면 좀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의 내 생각과 감정을 다시 되살릴 수도 있고요. 이게 좀 익숙해지면 일기 쓰는 시간을 특별한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불 탁 끄고 예쁜 조명만 딱 하나 두고요. 피아노 곡을 들으면서 나에 대한 생각을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하루를 써내려가 보십시오. 내 호흡도 안정되고요. 글쓰기 실력도 향상됩니다. 사실 위에 말씀드린 이야기는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는 없잖아요. 네?
정말 마감 기한에 닥쳐서 자소서를 쓰거나 뭐 보고서 등을 작성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간략하게 소개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GPT 맞춤법 사이트를 이용하는 겁니다. 챗 GPT를 활용해 보세요. 아우, 요즘에 이슈죠. 물론 처음부터 글을 다 복붙해서 첨삭해줘 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 꿀팁을 드리면 차근차근 빌드업을 해서 GPT라는 친구를 길들여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야 GPT가 더 양질의 답변을 줍니다. 가령 이런 거죠. 안녕, 나는 지금 A기업 입사를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이야. 혹시 나 좀 도와줄래? A기업은 뭐뭐뭐뭐 비전과 뭐뭐뭐뭐 경영 목표와 뭐뭐뭐뭐 전략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자기소개서 문항은 뭐뭐뭐뭐뭐가 있어. A기업 실제 합격생들의 자소서는 다음과 같아. 합격 자소서 1번, 합격 자소서 2번을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쓴 내용은 다음과 같아. A기업에 대한 정보와 합격 사례들을 바탕으로 첨삭해줄래? 그리고 아무리 좋아도 맞춤법이 틀리면 읽다가 확 깹니다. 맞춤법은 기본입니다. 맞춤법 검사하기로 검색을 하면요, 사이트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능 기부 사이트와 멘토를 활용하는 겁니다. 자, 금전적인 여력이 된다. 그렇다면 숨고, 타링, 크몬 같은 사이트에서 전문가분들에게 자소서 첨삭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평소 습관이죠. 쇼폼을 줄이십시오. 이건 또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 쇼폼은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어려운가 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사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운영하는 기업들의 목표는 뭘까요? 앱에서 체류 시간을 늘려 기업의 점유율과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사용자들의 도파민을 자극하기 위해 더 자극적인 알고리즘을 시스템화 해놨습니다. 전문가들이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사실 빨려 들어가는 것을 참는 게 더 어려운 건 팩트죠. 그래도 최대한 줄여봅시다. 쇼폼을 많이 보시면, 책을 읽고 생각하지 않으면 독해력과 문해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쇼폼 계속 넘기다가 1시간, 2시간 이렇게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 적 있으시죠? 저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에 남는 건 거의 없을 겁니다. 내 글을 위해서라도, 내 말을 위해서라도 오늘부터 조금씩 줄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한 번에 다 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 중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부담이 적은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십시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일기 쓰기 같은 것이 있겠죠. 그렇게 어떤 것이든 그 하나를 한 달, 2달, 6개월, 1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어느새 글과 친해져 있는 자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케이, 나이스.